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. 예, 예.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어서 점유자랑 명도 협상이 안 돼도 강제 집행 신청하면 되거든요. 예, 예. 공매 같은 경우는 애매한 게 아직까지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가지고 악성 점유자 같은 경우는 그 명도 소송 기간을 볼모로 해가지고 과다한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공매가 이제 이 낙찰률도 떨어지고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, 예.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공매 점유자 점유 해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지 저도 궁금하거든요.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. 근데 뭐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. 경매는 그나마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덜한데 공매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올 경우에는 그 항상 이 점유자가 문제죠. 그래서 이제 점유하면서 나중에 협상을 위해서 다양한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명도 소송을 함과 동시에 이제 점유 이전 가처분 하셔가지고 실제 점유자를, 왜냐면 그 사람이 또 B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또 C, D 이렇게 계속 이제 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뭐 결국은 계속 끝도 없이 늘어지겠죠. 그 사람이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묶어두면서 명도소송 내지 뭐 인도단행 가처분이라고 급한 경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제 허위 유치권 이게 많이 문제될 수 있죠, 사실은. 대표적으로. 유치권 요건이라는 걸 보통 생각 안 하고 지나다 보면 많이 붙어 있잖아요. 이게 현수막으로. 네, 현수막 많이 붙어 유치권 행사한다고. 그러니까 당연히 유치권 행사한다고 본인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는 유치권 인정이 안 되고,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중요한 요건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하거나 이러면 사실 당연히 유치권 인정이 안 되고, 또 이제 유치권 인정이라는 게 그 사람이 어떤 권리에 있어도 자기의 그 청구할 수 있는 변제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? 그게 도래를 해야 되고,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 중에 인정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당연히 경매방해죄로 고소하고 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일 거고요.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의 명도소송이 일반적인 소송하고 다르게 좀 빨리 진행을 하긴 합니다. 그래서 공매 같은 경우는 기한도 바로바로 잡아주고, 그렇구나. 그래서 보통 소송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8개월에서 1년 이 정도 잡는 다음에 1심만요. 명도소송은 사실은 6개월 내지는 그보다 빨리 끝날 확률이 높아요. 근데 그렇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또 명도 판결을 받도록 집행하는데 또 그렇죠. 집행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처분해가지고 묶어두는 게 당연히 중요할 거고,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면 아까 형사고소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죠. 초기에 명도 협상 할 때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도 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. 결론은 이제 법적으로 명도 소송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, 공매. 가장 중요한 카드는 협상일까요?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 점유자가 적법한 권리자인지 아닌지를 욕설을 가려는 게 중요할 텐데,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바로바로 걸러내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고, 실제로 권리가 있는 사람이면 권리에 합당한 만큼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지불해가지고 조기에 이제 내보내는 게 좋겠고, 호실이 여러 개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다 이제 협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? 그래서 협상할 사람, 그리고 아니면 법적으로 조기 해결할 사람을 이제 정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